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이 정도의 홍조가 어떻게 극복이 될지 저도 이번엔 너무 심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링블링블링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는 피부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 홍조가 터졌을 때는 한의원에 다녔었습니다. 그때도 참 먹는 거 바르는 거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피부과랑 한의원은 홍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피부과에서는 혈관이 확장될 때 생기는 염증 치료와 늘어난 혈관들을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한의원에서는 홍조가 생기는 원인이 이 몸속 내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몸의 열의 흐름을 조절하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외 있잖아요, 뭐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사 피부염 때문에 받았던 현망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효과는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한의원은 한 4군데 정도 다녀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임팩트 있었던 2군데를 기준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한의원에 갔으니까 한약을 복용했겠죠. 그리고 제가 약간 손발 차가운 수족냉증도 있는 편이어서 사실 한약이 굉장히 잘 받는 체질이에요. 양방에서는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약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홍조 발진되었을 때 3개월 정도 한약을 꾸준히 먹으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약을 먹을 당시에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약은 개인 체질에 맞춰서 처방이 되다 보니까 또 2주마다 한 번씩 저의 몸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한약의 성분을 조금씩 바꿔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차도를 보면서 한약을 맞춰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많이 복용하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한약으로 홍조를 내리긴 했지만 그 뒤에 재발을 계속하면서 한약을 계속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복용한 한약의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계속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약 먹고 홍조를 내렸을 때 제가 조금 생활 습관이나 음식 같은 거를 조심했었어야 됐는데 그거 내려갔다고 막 다시 술 마시고 막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먹고 막 이랬더니 다시 이제 얼굴이 재발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조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다시 예전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유지를 계속 쭉 하시면서 피부의 경과를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2번째로는 부항 치료인데요. 제가 이제 한의원의 피부 관리랑 몸에 침을 맞기 위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내원을 했었어요. 이제 한의원에 가면은 베드에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깨서부터 허리까지 부항컵을 이렇게 막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 5분 정도 몸에 이제 전체적인 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 3번째로 침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등 쪽에 약침을 놓고 그런 다음 이제 몸을 똑바로 돌려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긴 대침으로 정수리, 턱끝, 뭐 손바닥, 복부, 그 다음에 발끝 이런 데 이제 침을 놓게 되거든요. 그리고 귀에다 붙이는 이 침도 맞고, 특별히 발끝에다가는 그 적외선 온열기를 쐬주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이제 침 치료가 다 끝이 납니다. 침은 몸 전체의 열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항 치료나 침 치료나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편이었고, 확실히 하고 나면 얼굴에 열감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고,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해야 할까?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한약을 복용한 지 한 2-4달쯤 되었을 때 얼굴에다가 냉미세침 하는 걸 권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늘이 촘촘하게 박힌 롤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얼굴에 이제 다 문지른 다음에 앰플을 이제 얼굴에 다 흡수시켜서 또 다시 얼굴을 이렇게 다
한 번씩 긁어낸 다음에 앰플을 발라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얼굴에 이렇게 틈이 생기니까 그 앰플들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앰플 성분이 굉장히 좋은 거라서 홍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 한 다음에 피부가 훨씬 더 예민해지고 안 좋아졌었어요. 붉은기도 한참 가라앉아 놨는데 얼굴이 더 많이 빨개지고 뭐 한 2, 3일 정도는 그렇게 붓기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정말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쭉 오래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초예민해지더라고요. 원래는 3회 정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1회만 하고 더 이상 그 냉 미세침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술은 다 본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유념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5번째로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짠! 이거는 마스크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의원에서 추천해 주셔서 쓰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게 브랜드는 그라티아수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고3 시트 마스크팩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과도한 필지 분비를 개선하여 건강하고 탄력적으로 가꾸어줍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방지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열감 있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우수한 고3 시트 마스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성분을 보면 딱히 피부에 이렇게 반응이 있을 만한 그런 성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스크팩은 조금 구조가 좀 특이해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굴에 붙여주는 마스크팩이고 그 다음에 이 좀 전에 보였던 다른 거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붙이고 목에도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면 역시나 열감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팩은 추천해드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홍조가 굉장히 심할 때는 피부 밖으로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좀 빨개지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거의 한 50장 넘게 썼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장기간 해봤을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알로에 계속 바르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효과가 그다지 있진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때 당시에 한 장에 5,000원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홍조가 생기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를 쓴다고 해서 피부열이 당시에 좀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번째로 제가 한의원에서 했었던 좀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간해독이라는 걸 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간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해서 간해독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간해독이 뭐 효과가 없다, 몸에 무리가 온다, 위험하다 등등 되게 이타저타 말이 많은 방법입니다. 물론 간해독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500ml 생수통에다가 그 한약 가루를 넣고 포도주스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진짜 이만큼씩 넣거든요. 막 흔들어 섞은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시간별로 나눠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실 때 욕 나옵니다. 매끈 차는 정말 저리 가라예요. 그 올리브유랑 포도주스를 섞어서 그 조합도 되게 이상한데 그걸 막 500ml씩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청 구역질 납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는 화장실을 정말 미친 듯이 가게 돼요. 정말 장청소하는 것처럼 속을 싹 다 비워내게 되는데 나중에는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어지고 진짜 어질어질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사람의 몸의 상태마다 명현 현상처럼 피부가 일시적으로 더 빨개지기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증상은 없었고요.
하고 나서 효과는 확실히 있었어요. 이거 하고 나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트러블도 확실히 덜 올라오고 몸도 가벼워지고 손발도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원장님께서는 저한테 한 10번 정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3번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다니는 피부과로 병원을 바꾸게 된 거였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한의원을 다니면서 받았던 치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조가 있는데 수족냉증이 좀 되게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방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몸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손발이 진짜 많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부과에서는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한의원을 다니시던 피부과를 다니시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Q&A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한 것들 그리고 홍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것들을 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거빈데 안녕.